이렇게 화끈한 선수가 있었을까요? 승패를 떠나 모든 경기가 명경기인 난타전의 신, 댄 후커. 특히 댄 후커와 더스틴 포이리에의 경기는 지금도 역대급 명경기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댄 후커의 별명은 행맨, 말 그대로 교수형 집행자라는 뜻으로 그에게 니킥을 맞은 상대는 교수형에 처하듯이 떨어집니다. 그 어떤 빅네임을 만나더라도 꿀리지 않는 댄 후커는 오직 KO만 바라보는 터프한 싸움꾼으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의 영혼을 앗아가 버렸는데요. 그는 아데사냐와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시티 킥복싱 소속으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싸움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댄 후커가 해석한 MMA는 무엇일지 그의 피 튀기는 명경기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댄 후커는 저와 같은 뉴질랜드 출신이고 심지어 그의 코치가 저에게 처음 격투기를 가르쳐준 칼 웨버 관장님으로 개인적으로 먼 친척 같은 느낌이라 참 애정이 많이 가는 파이터인데요. 그만큼 오늘 영상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1990년생인) 댄 후커는 마오리 혈통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럭비 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른 스포츠를 찾던 도중 격투기 시합을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KO 장면을 바라보며 아드레날린이 솟았다는 댄 후커. 그는 바로 실제로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MMA 체육관을 찾았는데요. 전투민족들 사이에서 자란 후커는 체육관에 처음 가자마자 격투기 DNA가 자신의 피에 흐르고 있음을 바로 느꼈다고 합니다. I always tell our viewers that Kiwis are extremely tough and that so many world-class fighters come from New Zealand. Why do you think that is? I'm not too sure. I think it's just like a cultural thing. So it just seems like people from New Zealand are keen for a scrap. 전투 본능에 끌려 바로 격투기에 매료된 그는 2009년 19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로 진출, 장신의 위압감을 뿜어내며 48초 만에 승리합니다. Exchanging kicks now, both fighters. Just off, just a matter of time. Just a matter of time. That's it.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댄 후커는 패더급과 라이트급을 넘나들며 빠르게 경험을 쌓습니다. 신장 183cm, 리치 191cm로 라이트급 최강을 자랑하는 사이즈와 뻣뻣하고도 강력한 발차기와 서브미션 캐치가 발군인 그는 뉴질랜드와 호주, 중국에서 활동하며 슈퍼매시 남태평양 챔피언과 AFC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4년 동안 10승 4패 9피니시를 달성하면서 2014년 24살의 나이로 UFC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시합을 라이트급에서 뛰었으나 다소 무리라고 보여지는 패더급을 택하는데요. 그런 사이즈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리를 지키던 후커는 그라운드로 가는 순간 팔꿈치 파운딩을 장렬하면서 잔인하기 짝이 없는 KO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UFC에 안착한 댄 후커는 데뷔 전 포스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을 거둡니다. 그는 사이즈의 파괴력을 뿜어내며 히오키 하츠를 쇠파이프 하이킥으로 작살내지만 가뜩이나 스피드와 유연성이 부족한 그는 과도한 감량으로 동작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인간 흉기로 변신하지만 컨디션이 나쁠 때는 걸어다니는 샌드백으로 기복이 심한 파이터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들쭉날쭉한 기량으로 승패를 반복하던 댄 후커는 패더급에서 3승 3패를 기록한 뒤 다시 라이트급으로 올리는데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있게 움직이던 그는 스피드, 파괴력, 정확도 등 향상된 능력치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격을 시전, 숙이면서 들어오는 상대에게 수직 니킥을 선사하면서 단두대에 올려놓고 처형을 하는 듯한 말 그대로 살벌한 KO를 만듭니다. 그렇게 라이트급에 안착한 댄 후커는 확연히 달라진 기량으로 상승 기류에 탑승합니다. 그는 12승 1패의 마크 디아키스를 타격으로 박살낸 뒤 길로틴 초크로 끝장내고 행맨이라는 별명답게 미사일 니킥을 장렬하면서 터줏대감 짐 밀러를 사형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월드클래스 주짓대로 길버트 번즈. 막강한 그래플링과 주먹에 폭탄을 장착한 선수이지만 폼이 올라온 후커에겐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전진을 감행하자 날벼락이 떨어지듯 백스텝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라이트급 월장이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합니다. Here's some of the action, Tom. Ooh, big
big right hand landed. It wasn't an inside. 그렇게 4연속 피니시로 랭킹에 들어간 댄 후커는 발차기 스페셜리스트 에드손 바르보자를 만납니다. 키커인데도 불구하고 키커에게 어려움을 드러냈던 후커, 더군다나 발빠른 상대를 맞이하자 거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치밀한 운영보단 난타전에 돌입할수록 강점을 드러냈던 후커. 그러나 라이트급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에드손이 후커의 영역에서 놀아주지 않는데요. 난전을 걸기 위해 전진하지만 번개 같은 카운터의 리듬이 끊겨버리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로킥이 장렬하면서 가뜩이나 발이 느린 댄 후커가 기동력까지 저하됩니다. 그렇게 앞다리가 망가지자 무기의 절반이 날아간 댄 후커는 맷집과 근성을 앞세워서 진흙탕 싸움을 시도합니다. 대치 구도가 잡힌다면 로킥이 날아오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진격하는 후커. 이를 차분하게 받아먹는 바르보자. 야, 똑같은 랭커라도 상위권과 하위권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웬만한 선수라면 진작에 끝났겠지만 육체를 초월하는 근성으로 끝까지 항전하는 후커. KO 펀치가 정신없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이를 지켜보는 바르보자가 파워샷을 맞춰보지만 감각이 없는 좀비처럼 끝도 없이 전진합니다. 그렇게 레프리 스탑 직전까지 내몰렸으나 1승을 위해 선수 생명을 갈아 넣던 댄 후커는 파이터란 어떤 정신으로 임하는지를 선수들을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안화골절이 일어나도 다리가 마비돼도 적을 향해 걸어가던 그는 모든 것을 태운 채로 전사하지만 전율을 일으키는 투혼으로 승리보다 값진 패배를 연출합니다. 참고로 그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뉴질랜드 문화인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그런 전투민족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한판이었습니다. Body going low again. Oh, going good. That right eye is nearly shut. Right back to the body. 아쉽게도 그렇게 4연승이 끊겼으나 한계를 알 수 없는 투혼으로 인기를 얻게 된 댄 후커는 웬만한 선수들은 정리하는 게이트키퍼이자 체급을 대표하는 명승부 제조기로 등극합니다. 그는 제임스 빅을 KO로 아이아 퀸타를 묻지마 폭행으로 박살내고 폴 펠더를 스플릿 판정으로 잡아내면서 체급 전향 3년 만에 무려 5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직전 경기에서 하비백에 패배했던 더스틴 포이리에.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의 1인자를 가리는 대결인데요. 난전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댄 후커가 더스틴을 상대로도 파괴력 승부를 제안하고 오직 KO를 바라며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에 연타로 화답하지만 위험한 거리를 유지한 채 카운터 타이밍을 잡을 만큼 네임들을 상대로도 배짱이 두둑한 후커. 오랜만에 비슷한 타입과 싸우게 된 포이리에. 웬만한 선수들은 맞불을 회피했으나 잔재주 없이 부딪힐 수 있는 댄스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시원하게 치고받는 후커. 여기에서 모른다면 자존심에 금이 간다는 생각으로 난전의 귀재에게 정면 돌파를 감행하고 그런 후커의 요구를 더스틴도 받아주면서 피 튀기는 대난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중반으로 들어서자 체력 문제가 발생하면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후커. 반면 후반에 돌입할수록 언제나 강점을 드러냈던 더스틴. 이번에도 뒷심이 약한 후커에게 체력전을 걸어줍니다. 그런 단단한 기량으로 노련하게 제압하는 더스틴. 분명 위험한 순간도 있었으나 다이아몬드의 내구력은 깎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일정한 리듬으로 도전자의 패기를 짓누르면서 겁없는 후커에게 클래스의 차이를 각인시켜줍니다. Poirier finishing this fight very, very strong. I mean, these guys. 그렇게 4연승에서 1패, 다시 3연승에서 1패를 정립한 댄 후커는 지금까지의 활약이 무색하게 급작스런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는 벨라토르의 슈퍼스타 마이클 챈들러의 데뷔전 상대로 낙점되고 포이리의 전 때처럼 엄청난 명승부가 기대됐으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원펀치 KO로 패배해버립니다. Right here, look at that. That straight right hand to the body. He threw it a number of times with nothing behind. 그런 패배 충격으로 경기 직후 은퇴를 표명한 댄 후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돌아오지만 하필이면 이슬람 마카체프를 만나는데요. 그런 이슬람의 위력 앞에 처참하게 구겨지면서 챈들러전에 버금가는 완패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상위권까지 올라갔으나 타이틀 전선으로 가기에는 한계를 드러낸 댄 후커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패더급으로 복귀합니다. 상대는 10연승을 기록 중인 아놀드 앨런. 공격적인 스탠딩과 그래플링을 겸비한 실력자로 2015년부터 활동했지만 언제나 신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선수입니다. 그런 아놀드를 맞이하여 싸움을 걸어보던 댄 후커는 이번에도 역시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하는데요. 패더급으로 내려가자 스피드는 물론 화력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전적 1승 4패라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I mean, look at the side to side. Like, oh, hand speed. Wow. Oh, he's
그리하여 라이트급 5위에서 12위까지 떨어진 댄 후커는 성장은 햇빛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자신다운 시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옥타곤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힙니다. 그만큼 성적에 좌우되는 대신 싸움 그 자체를 즐기기로 마음먹은 그는 5연승을 질주 중인 푸엘레스가 대결을 요청하자 언랭커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합을 받아줍니다. 만약 여기서도 패배한다면 1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후커. 그런 사활이 걸린 경기에서 본연의 스타일로 짜릿한 KO를 만드는데요. 노골적으로 타격전을 거부할 만큼 미스매치를 연출하면서 복부를 찌르는 앞차기로 레프리 스탑을 받아냅니다. And look, this works because he's a southpaw, right? It comes right up under the elbow. He jams the toe right into the belly. 그리고 댄 후커는 제일린 터너까지 잡아내며 슬럼프에서 탈출하지만 다시금 하락세로 갈 수 있는 최악의 상성을 만납니다. 바로 UFC 7승 2패로 아르만 사루키안, 라파일 PGF, 하파일 도스안요스를 잡은 마테우슈 감롯. 서브미션 레슬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플러로 1, 2승만 챙긴다면 타이틀샷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당한 격차로 언더독으로 평가받은 후커. 싱글렉에 끌려가면서 발차기 부담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나서보지만 카운터에 걸리면서 다리가 풀려버리고 쏟아지는 파운딩에 KO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벌써부터 비틀거리는 가운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라운드를 탈출하는 후커. 이대로 시합을 내주는 듯 싶었으나 바디샷 한 방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이 한 번의 공방으로 기세가 살아나는 후커. 랭킹 5위의 감롯에게 묻지마 태클을 강제하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고공폭격을 시전하면서 터프한 감롯이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테이크다운 의식 없이 공격으로 일관하자 위협을 느낀 감롯이 사활을 걸고 들어옵니다. 그동안 그라운드로 끌려가면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후커. 이번에도 심각하게 망가지지만 서브미션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런 좀비 같은 움직임에 체력이 흡수되는 감롯. 그럴수록 기세가 살아나는 댄 후커가 전진 타격을 시도하고 다시 한번 영혼을 담은 테이크다운에 넘어가지만 넘어지는 순간 안목을 잡은 다음 별다른 피해 없이 탈출합니다. 그러자 비축한 에너지를 토해내면서 빼앗긴 점수를 빠르게 따라가는 후커. 승리를 위해서는 태클밖에 답이 없는 감롯. 다시 한번 킥캐치에 성공하지만 후커의 밸런스가 손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더뎌지자 유일한 무기인 태클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감롯. 근 차이로 언더독을 받았으나 상위 랭커를 요리하는 후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깝다고 느낄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프한 스탠딩에 맛이 가버린 마테우슈. 사루키안과도 호각세로 싸웠으나 타격가에게 혼이 나고 있는데요. 묻지마 태클을 걸어보지만 허무하게 차단되면서 슬럼프에 빠졌던 댄 후커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3연승을 일궈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기량으로 랭킹 5위에 오르게 된 댄 후커는 또 하나의 싸움꾼 저스틴 게이츠와의 시합이 성사되지만 손부상을 당하면서 거대한 기회를 날립니다. 결국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복귀한 그는 마찬가지로 부상에 시달리던 사루키안을 상대하고 파워풀한 움직임에 기를 펴지 못합니다. 감롯과의 시합에선 중앙을 잡고 압박했으나 이번에는 몸이 굳어버린 후커. 난전으로 해법을 찾아보지만 업셋을 일으키지는 못하는데요. 차원이 다른 포지셔닝에 완전히 흐름을 빼앗기면서 차기 타이틀 도전권은 사실상 사루키안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사루키안을 잡았다면 토프리아와의 시합까지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도 탑5를 찍자마자 귀신같이 패배한 댄 후커는 다른 선수들이 듣는다면 오싹할 만한 소감을 남깁니다. 그는 이번 패배로 인해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다며 자기 객관화가 아주 제대로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앞으로 챔피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올라오는 다른 파이터들의 앞길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후커는 앞으로 문지기로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경쟁자들의 희망을 부수겠다고 선언합니다. 제대로 흑화한 후커 참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댄 후커는 험악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만 뉴질랜드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사비를 덜어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하는 등 솔직히 격투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인 선수인데요. 본인의 발언처럼 타이틀전과는 솔직히 상당히 멀어졌지만 포이리에의 공백을 메꿔줄 몇 안 되는 터프한 싸움꾼 스타일의 파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패와 관계없이 명승부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적에 대해 한 번 더 내려놓은 댄 후커가 타이틀전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의 거친 싸움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